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이름 짓기를 쭉 어떻게 지으면 돼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 사례로 해서 실제 올해 태어난 여자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어떤 이치로 그 이름을 지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아이는 2021년 11월 19일에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신은 신시에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정년 열월일시를 딱 받으면은 벌써 사주를 써놓고 사주 감명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아이는 해월에 태어난 신금일주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용신, 지지의 용신은 뭐죠? 금생수 해서 상관이죠. 상관을 주 용신으로 하고 천간에 뜬 기운은 뭔가 했더니 지장간이 무갑임인데 여기서 무토가 투출된 거죠. 그래서 상관을 쓰는 사주가 편인을 투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월지는 상관이고 그 다음에 월령 천간에 투출한 기운은 편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또 하나 특징이 이제 겨울쇠죠. 겨울쇠는 화기운을 만나는 게 좋죠. 우리가 조우를 보는 거는 나무하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조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쇠는 화기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 조우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관도 용신이고 이 편인도 용신입니다. 그러면은 편인 옆에 뭐가 있냐 보면은 화극금 해가지고 정관이 있죠. 인이 정관을 본 거예요. 편인이 봉정관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내가 학문을 하는데 어떤 지위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양 나는 곳에서 자기의 어떤 학문을 펼칠 수가 있는 거다. 그 옆에 비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인을 쓰는 사주는 재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운이 와서 인을 극할 때 물론 여기 정관도 있지만 비견이 옆에 있어서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인덕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또한 나쁜 점은 이 병신합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비견인 나의 어떤 공이나 나의 남자를 합도해서 가져가는 수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염려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워낙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합의 기능이 한 10에서 20%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좋은 거는 화생토 토생금 하기 때문에 병화가 신금을 합하기 전에 통관하는 이 기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흔치 않다. 이 기토가 잡히면은 이제 이 병신합이 되겠죠. 갑기합 해가지고 이것이 좀 잡히면은 병신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그래도 나름 좋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주다. 지지의 상관은 흉신인데 그 옆에 인이 있어가지고 편인이 상관을 제어하니까 상관 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주를 글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친구가 작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작곡가가 되든 자기 재능을 능히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배우자 궁도 미토가 되니까
배우자 궁도 좋죠. 그 다음에 그 자식 궁도 금생수 해서 상관을 생해 주는 건 나쁘지만 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좀 내가 좀 그 축토에도 뿌리가 있고 신금에도 뿌리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그 일간이 왕한 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햄이 목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이 사주는 목 기운이 들어왔을 때 해묘이 목구를 해가지고 상관생재에서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신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 사주면은 상당히 좀 잘 타고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 원국이 이런데 그러면 운은 어떨까요? 운을 보면은 초년에는 수기운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목기운 흐르고 그 다음에 화기운으로 흐릅니다. 초년에는 예능적으로 아마 이 친구가 그 상관에 식신이 들어오니까 예능 쪽으로 아마 자기 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나이 먹어가면서 그 중년까지는 재운으로, 상관의 재운은 좋죠. 상관생재, 내가 내 재주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면서 재물도 획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말년운도 겨울새가 화기운을 봐서 좋고, 그 다음에 이 전반적 운이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주는 그래도 좀 잘 타고난 사주다. 일생에 큰 고생 없이 지낼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뭐 이 사주에는 이제 술토가 들어오는 게 제일 안 좋겠죠. 축술 및 사명살이 되면서 좀 문제가 생기고요. 이 사주는 어떤 충미충하니까 배우자궁을 충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는 티격태격 아마 그렇게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상관에 이 정관을 보는 건 상관 경관에서 안 좋은데 이게 겨울새이기 때문에 정관이 들어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상관이 살을 제거하니까 이때가 제일 좋겠죠. 병화가 하나 잡혀도 여기 병화가 하나 더 있으니까 화생토 해가지고 상당히 이때도 좋을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때에는 이 사주는 뭐 큰 패는 없는 좋은 운을 타고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주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이름이 이가람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친의 성은 이씨입니다. 이씨니까 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씨는 칠획입니다. 그 한자 부수가. 그래서 요 가자는 우리가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아름다울 가. 가인 뭐 해가지고 우리가 가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은 잡을남입니다. 잡을남. 그래서 아름다움을 자기가 좀 내가 그거를 잡는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 획수와 이런 식으로 이 성은 7획이고 가는 8획이고 남자는 24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형 이정에서 보면은 원을 따지면은 8획하고 24획이죠. 그러면은 이게 32획이 되나요?
그리고 형은 15획이 됐죠. 그 다음에 이는 7획하고 24획이 하면 31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은 15획하고 24하면은 39획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획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획수가 길수인지 흉수인지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건 이제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요. 요게 이제 길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단단위의 숫자고, 요거는 이제 10자리의 숫자고, 요건 20의 숫자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외웠었는데, 원형에 32획이면은 요 3자가 된 거에 2가 있으면은 이건 길수죠. 요건 이제 길수만 제가 외운 건데, 원격도 길수다. 여기 3자에 2가 있으니까 이거 길수죠. 그 다음에 형격은 어떻게 되냐. 1에 5가 들어가니까 5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것도 길수다. 그리고 이격은 31획이죠. 3에 여기 1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길수다. 그 다음에 정격은 3에 9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길수다. 그래서 요 길수 거기에 다 맞춰보면은 이 가람이라는 요 이름은 원격도 길수를 썼고 형격도 길수를 썼고 이격도 길수, 정격도 길수를 써서 원형 이정이 다 맞습니다. 수가. 그리고 한글 오행이 제일 중요한데 한글 오행에 이 맞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 이정은 맞췄고요. 그러면 한글 오행, 이 가람의 한글 오행이 어떻게 맞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가람이라는 것은 이 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써야 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응이라는 자음은 수기운이죠. 그 다음에 가람의 기억은 목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람자는 리을은 화기운이죠. 그 다음에 미음은 토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에 제가 쓴 글자는 수기운하고 목기운하고 화기운하고 토기운을 썼습니다. 왜 이걸 썼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주에 보면은 상관의 재를 보면 좋죠. 상관 생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가 뭐죠? 목기운이 되는 겁니다. 이 재는 목기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되는 거죠. 상관 생재, 내가 내 아이디어나 내 어떤 재주나 내 말로서 아니면 내가 노래로서 이런 것들로서 재물을 번다. 그래서 상관은 재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목기운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화기운은 제가 왜 또 화기운을 썼냐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겨울새입니다. 겨울새. 겨울새는 그 화기운을 만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겨울새는 이게 겨울새가 아니면은 화기운을 보면은 상관이 관을 치니까 좋을 게 없죠. 그렇지만 겨울새는 화기운을 만나는 게 좋기 때문에 화기운을 그래서
목기운하고 화기운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토기운을 쓴 것은 우리가 상관은 옆에서 인으로 해서 제어해 주는 게 좋죠. 상관은 흉신인데 흉신을 인으로서 상관 폐인이 되겠죠. 그래서 토기운도 이 이름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좋은 기운끼리 또 서로가 극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의 자음을 갖다 대도 서로가 치고받고 하면은 그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배치했을 때 보면은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화, 화생토가 되죠. 서로가 충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오행을 갖다 쓰면서도 서로가 이 가람이라는 이 글자가 서로가 생해준다는 얘기죠. 서로가 수기운이 목기운을 생하고 목기운이 화기운을 생하고 화기운이 받침되는 이 토기운을 생하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모든 기운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분석을 해본 결과 사주도 좋지만 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어떤 오행이냐를 살펴보고 그 오행을 서로가 이름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서로 충하는지 극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것이 문제없이 좋은 기운끼리 서로 생하면은 그 생하는 그 이름을 한자로 찾아서 뜻도 아름다울 과자가 잡을람이니까 내가 아름다운 미모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뜻도 괜찮고요. 획수도 7획, 8획, 24획 해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원형, 이정이 다 맞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 이름이 딱 맞는다. 그래서 이름을 몇 개를 얘가 져가지고 의리한 사람한테 줬는데 결국 이러이러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잘 자라고 방실방실 웃고 그런 이제 아이인데 상당히 이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도 한번 뭐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름도 요 사주에 걸맞게 매칭이 잘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실제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다 짓고 나서 설명을 하면 간단하지만 이 이름을 선택할 때까지는 하루 꼬박 아니면 이틀 이 이름 대봤다 저 이름 대봤다 획수 안 맞으면 다시 다른 한자 썼다가 해가지고 몇 번에 썼다 지웠다 하는 그 행위를 반복해야 되죠. 그러나 다 짓고 나서 딱딱 맞춰보면 이렇게 잘 맞을 경우에는 이름 지으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이름 짓기 요 3편에 걸친 그 동영상을 다 숙지하시고 주위에 누가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고요. 사주 분석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사주 분석만 의뢰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본인 직접 지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름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짓는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이름을 뭐 진짜 얼토당토하게 적어놓고 이름 잘 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리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선 사주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 사주를 제대로 봐서 용신이나 상신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3번의 어떤 강의에 걸쳐서 좋은 이름 짓기를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동영상을 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금방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